여러분, 오늘은 내가 만든 음원을 쇼츠에 적용하는 방법과 틱톡과 릴스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정산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쇼츠에서 내 음원을 찾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사운드 프레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신 뒤 마이 페이지를 클릭해 주십니다.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좌측에 신청 관리 메뉴가 보이실 텐데, 신청 관리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급 유통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우측에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내가 발매한 음원이 보이시는데, 이 음원을 클릭합니다. 해당 음원을 클릭하면은 우측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에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밑으로 내리시면은 앨범에서 발매된 음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음원 중에서 ISRC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 KRMIM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주십니다. 복사를 하시고 꼭 따로 기록을 해두세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쇼츠에서 음원을 적용을 할 텐데,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주십니다. 유튜브는 PC가 아니라 모바일로 로그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바일로 유튜브를 로그인 하셨으면 좌측과 같은 화면이 나오실 텐데, 여기서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가운데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갤러리 화면이 나오실 텐데, 갤러리 화면에서 올리려고 하는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영상을 확인 후 완료를 눌러 주십니다. 영상이 추가가 됐으면 상단에 빨간색이 하나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 추가를 눌러줍니다. 사운드 추가를 눌러주시면 가운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가운데 화면에서 앞에서 저희가 복사를 했었던 KRMIM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를 붙여넣기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번호에 해당되는 음원이 나오실 거예요. 이 음원이 나오면은 화면 우측에서 보이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고 적용하기, 화살표를 눌러주십니다. 즐겨찾기를 꼭 해두셔야 다음에도 내가 내 음원을 적용할 때 두 번 찾을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음원을 찾으실 때는 즐겨찾기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오시게 되는데, 우측 화면에 보시면은 상단에 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상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좌측 화면과 같이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오디오를 100%를 올려주시고 음원 볼륨을 동영상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요거는 음원이 몇 프로가 적정하냐고 물어보실 텐데, 사실 이거는 음원이 녹음된 볼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5%에서 33% 사이로 조정을 하는데, 저도 음원을 다 들어보고 그 음원에 맞춰서 음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에 31% 정도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다시 우측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면 제가 적용한 음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음원이 적용된 걸 확인하셨으면 밑으로 내리셔갖고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쇼츠에 대한 제목을 넣어주시고, 공개 상태를 비공개로 하실 것인지 예약 업로드를 하실 것인지 정하셔갖고 시청자층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시청자층은 당연히 아동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용이 아니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변경된 콘텐츠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AI에 해당되는 메뉴입니다. AI로 콘텐츠를 올리실 경우에는 이 변경된 콘텐츠를 클릭하셔서 예를 눌러주시고, AI 콘텐츠가 아닌 경우에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시면 쇼츠 동영상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유튜브 쇼츠에서 내 음원을 적용하는 방법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틱톡에서 음원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틱톡 어플을 켜주시고, 어플 하단에 보시면 유튜브랑 똑같이 플러스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우측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갤러리로 연결이 됩니다. 갤러리에서 업로드할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우측 화면이 뜨게 되는데, 우측 화면에서 상단에 사운드 추가를 클릭해 주십니다. 사운드 추가를 클릭하면은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나오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 돋보기를 클릭하십니다.
돋보기를 클릭하면은 음원을 찾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튜브에서는 아까 우리가 KRMIM으로 시작되는 ISRC 코드로 찾았는데, 틱톡에서는 본인이 음원을 등록할 때 등록하셨던 활동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와 같은 활동명을 쓰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등록한 음원의 커버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선택하셔 갖고 해당 음원을 클릭합니다. 볼륨을 조절을 해줍니다. 볼륨도 오리지널 사운드는 100%로, 추가된 사운드도 직접 들어보시고 적절한 사이즈로 조정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설명과 게시를 눌러주시면 틱톡도 음원 적용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인스타에서 음원 등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스타 어플로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동일하게 가운데 중앙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갤러리에서 등록할 영상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가운데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텐데, 가운데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보이는 이 음악 따옴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틱톡과 마찬가지로 ISRC 코드가 아니라 음원 등록 시 등록했던 내 활동명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단과 같이 음악들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음악에서 내가 쓸 음원들을 즐겨찾기를 해주시고, 내가 이 동영상에 사용할 음원을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과정이 즐겨찾기 하고 음원을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면은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우측으로 메뉴를 넘겨주세요. 우측으로 메뉴를 넘겨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이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튜브와 틱톡과 마찬가지로 음량을 조절하는 화면이 뜨실 거고요. 음량을 조절하는 화면에서 영상에 대한 목소리와 음원의 적절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앞서서 했던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제목을 입력하고 AI 이미지면 AI 레이블을 추가를 하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음원을 직접 등록하고 각 플랫폼에다가 음원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다 학습을 하셨습니다. 다만 음원 이용 시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음원 삭제는 유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할 텐데, 유통사는 저희가 등록하는 음원을 등록을 해주고 등록된 음원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해주고 저희한테 지급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음원이 삭제되는 것까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음원을 삭제를 관리하는 것은 해당 스트리밍사,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멜론, 아니면 애플 뮤직 같은 그런 스트리밍사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유통사는 그런 플랫폼사들이 결정하는 것을 단순히 통보받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 음원이 삭제됐다고 해서 유통사한테 잘잘못을 따지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유통사 직원에게 따지거나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하나의 직원이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등록해 주는 걸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입장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쳐서 다시 올리면 됩니다. 유통사를 너무 탓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원 삭제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이 디스트로키드인데, 사실 다른 유통사들도 다 음원 삭제가 조금씩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유통사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런 스트리밍사에서부터 유통사도 통보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통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도 봤는데, 요즘은 저희 같은 AI 음원뿐만이 아니라 작곡가들이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음원에 대해서도 가끔씩 AI 음원이라고 착각해서 삭제되는 요청건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원 삭제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재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거는 재수가 없었다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음원을 직접 만들고
등록하고 유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해서 유통시킨 음원들은 4개월 뒤에 정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음원 협업 플랫폼들을 이용하신 분들은 왜 음원 협업 플랫폼은 바로 정산이 되는데 이거는 왜 4개월 뒤에 정산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어느 유통사나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유통사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 주기를 빨리 앞당기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음원 협업 플랫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선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본인들이 빠르게 정산해 주고 현금 흐름을 더 빠르게 가져가려는 목적인 거지, 유통사를 통해서 저희가 등록하는 음원들은 다 4개월 뒤에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유통사에서 이제 수익 정산이 됐을 때 나오는 통계 수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음원 협업 플랫폼을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비중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정산료를 주잖아요. 유통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통계치를 받아 갖고 정산을 해 주는 건데, 얘네가 주는 자료가 좀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유통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통계치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는 곳은 해외 유통사들이 대부분 투명하게 오픈을 해 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해외 유통사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얘기한 음원 삭제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통사가 조금 틀린 수치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100% 유통사를 믿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플레이리스트 채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플레이리스트 채널들, 특히나 어떤 유명한 가수들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채널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을 포기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에 다 걸리기 때문에 해당 채널들은 수익 창출이 되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채널을 왜 운영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협찬을 받습니다.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내 음원을 네 채널에 올려달라라는 식의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협찬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의 취미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채널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 AI 음악 채널 요즘 좀 핫한데 이 채널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음악 이런 저작권, 정확하게 저작 인적권을 등록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국내 유통사보다는 해외 유통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국내 유통사 같은 경우는 지금 12곡을 등록하는데 88,000원이에요. 물론 나의 재산권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좀 등록하는 거는 해외 유통사가 더 싸요. 뭐 음원 삭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해외 유통사가 더 크지만, 그렇다고 그런 리스크 때문에 또 엄청난 비용을 쏟아가면서 등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리스크는 좀 감안을 하고 해외 유통사를 좀 해외 유통사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일 처음에 ISRC 번호를 꼭 따로 기록하두라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음원 삭제 때문에 제가 꼭 기록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원이 삭제가 됐을 때 유통사에다가 어떻게 조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피드백이 오는데, 그런 피드백이 왔을 때 그쪽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그럼 ISRC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거든요. 근데 ISRC 번호를 따로 기록 안 해놨으면은 이게 멍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RC 번호 같은 경우는 꼭 따로 기록을 해두시고, 혹시라도 내가 음원 삭제라든가 이런 것들 당했다라고 하면은 해당 유통사 쪽에다가 ISRC 번호를 넘겨주면서 내 음원을 복원도 말고 이관을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하셔갖고 다른 음원 유통사 쪽으로 이관 받아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산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정산받는 방법 마찬가지로 사운드 프레스 홈페이지에 가셔갖고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화면 좌측에 정산 관리 메뉴가 보이실 텐데,
정상관리 메뉴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정상 정보를 클릭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제 정보를 다 가렸는데, 여기에 이제 정상정보 입력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이름, 정산받을 계좌 다 입력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캡처 또는 화면으로 촬영하셔 갖고 첨부해서 보내주시면은 하루나 이틀 지나 갖고 그 정상정보가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4개월 뒤에 받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개월이 지났을 때 정산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똑같이 마이 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정산관리에서 정산 신청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화면에 그 내가 이번 달에 받을 수익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여기에 수익이 나오면 정산 신청을 눌러주시면 매월 말일 정도에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달 정산 신청을 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급 예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3월이 마무리가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싶을 거예요. 이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이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셔 갖고 정산 내역을 클릭을 하시면 화면 우측에 그 내 앨범에 따른 정산 내역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화면 하단에 내 음원별로 얼마만큼이 정산이 되었는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스트리밍이 얼마가 됐고, 요걸로 발생된 음원 수익이 얼마고, 그리고 유통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내 최종 수익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끝입니다. 그리고 음원에 대한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음원 등록까지는 잘 끝나셨는데 사실 이거는 시작입니다. 음원 등록을 하시고 내가 쇼츠를 올리시는데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음원 등록부터 알려드린 거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음원 등록하고 발매가 되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리고 정산이 되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튜브 주제 고민하고 영상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영상 올리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음원 수익을 제일 먼저 알려드린 거고, 앞으로 제 채널에 올라올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주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물론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유튜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캣컷 기본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캣컷을 활용한 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 또한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미리 배워놓으셔도 되고, 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캣컷 만들 때 모든 쇼츠가 이제 일정한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는 이게 되게 간단한데 캣컷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캣컷을 그래서 사용을 안 했었는데, 그 방법만 알고 나니까 너무 쉬워 갖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랑 이제 소통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셔 갖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채널 운영과 관련된 팁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저 말고도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텐데, 그때까지 꼭 기다려 주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도 제 채널을 보시고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이 정말 유익했다라고 생각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